결혼식을 행복한 순간.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억울한 누명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딸의 결혼을 통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른 아침 한말수는 늘 그랬듯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한강홀딩스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은 지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말수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말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사모님, 아침 준비해 드릴까요? 하지만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정부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오래전에 내린 결심이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말순의 손길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이 화려한 주방이 자신의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릴 적 좁은 부엌에서 남의 밥을 해주던 그때가 더 익숙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딸 한정은이 말순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34살의 정은은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의사라는 직업, 당당한 직업을 가진 딸을 볼 때마다 말순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은아, 어제 수술 잘 끝났니? 네, 다행히 아이가 회복도 빨라요. 엄마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정은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존경한다고, 엄마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모르는 자신의 과거, 그 치욕스러운 시절들을 말이죠. 아침을 먹고 나서 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를 두지 않는 것도 말순의 고집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는 길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던 말순에게 상인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검소하게 사세요.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은 이모님을 보내는데.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죠. 사람 아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걸요. 하지만 말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저녁 무렵 정은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어요. 말순은 차를 우려내며 딸이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죠. 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박도윤이라는 분인데 건축사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거든요. 말순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정은이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정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방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대요. 전통을 매우 중시하시고 격식을 따지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집안 출신만 받아들이신다고. 말수는 정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정말요? 그분께서 우리 집안을 못마땅하게 여기실까봐 걱정이에요. 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딸의 행복에 걸림돌이 될까 봐서 말이죠. 우리도 충분히 품격 있는 집안이야.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정은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말수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결혼,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일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딸의 앞길을 막을까 봐서요. 말수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종년이라고 불리며 무릎 꿇고 살던 그 시절,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치욕스러운 날들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도 달라졌고 세상도 달라졌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밤, 말수는 다짐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과거의 자신은 이제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만나게 될 그 사람이 자신의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올지를 말입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은은 며칠 전부터 초조해하며 이것저것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말수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정은아, 괜찮아. 상견례 한번 못하겠어? 말수는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사실 자신도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도윤의 어머니가 정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그분의 성향에 맞춘 선택이었죠. 말수는 가장 단정한 한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차림새였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도 우아했으면 좋겠어요. 정은의 말에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정은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먼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36살의 건축사,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말수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도윤입니다. 정은 씨에게 항상 좋은 말만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정은이가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도윤은 정중했고 정은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사위감은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께서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어요.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순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장정혜. 그 여인은 바로 50년 전 청운각 대저택에서 자신을 종년이라 부르며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말순의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재회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말순이 긴장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처음에는 말순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말순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초라하고 고개 숙인 종년과는 전혀 다른 품격 있는 사모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정혜입니다. 정혜가 인사하자 말순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한말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을 때 정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미소,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말순이라고 했는데요. 정혜는 말순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말수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날, 종년이라는 모멸적인 호칭,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이 말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도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말수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조금 긴장해서요. 정혜는 계속해서 말순을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만큼은 분명히 익숙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얼굴이 너무 익어서요. 말수는 마음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정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순의 얼굴을 살펴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을 때 정혜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옆 얼굴, 그 고개를 숙이는 자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운각 대저택, 무릎 꿇고 있던 어린 하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혹시 너, 아니 당신, 한말순? 정혜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혜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모님. 말순의 담담한 대답에 정혜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50년 전 자신의 집에서 종년으로 불리던 그 아이가 지금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어 자신과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은과 도윤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볼 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입장.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말순을 알아본 순간부터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그 종년이 재벌가 사모님이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돼? 종년이가 재벌가 사모님이라니. 정혜는 혼자 중얼거리며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청운각 대저택에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던 그 어린 하녀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 정혜는 그 아이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정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정혜는 아들 도윤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도윤은 어제부터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윤아, 앉아라.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정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도윤은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긴장했어요. 어제 만난 그 여자 말이야. 한말씀 말이야. 정은이 엄마요? 어떤 문제라도 있나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하녀였어. 종년이라고 불렸지.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품격 있고 우아한 사모님이 예전에 하녀였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은이 엄마는 한강홀딩스 회장님이시잖아요. 아니야, 틀림없어.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잊겠니?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었는데. 정혜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그 집, 안 돼. 너 그 여자 딸이랑 파혼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정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윤은 오히려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가시다니.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혜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 감동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은이를 보세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도윤의 말에 정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도윤아, 너 정신 차려. 그런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 가문의 먹칠하는 거야. 엄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도윤은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의 어머님이 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은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것도 말이에요. 정혜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반응이었거든요. 한편 말수는 집에 돌아와 정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은 어제 상견례에서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엄마, 어제 도윤이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말수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처음 만나서 서로 어색했을 뿐이야. 하지만 정은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뿐이에요? 도윤이 엄마가 엄마를 아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정은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은은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해요. 도윤이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말수는 딸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말순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움츠려 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말수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혜가 어떤 수를 쓸지 뻔히 보였거든요.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서 딸의 결혼을 방해하려 할 게 분명했습니다. 정혜는 며칠간 고민 끝에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후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거든요. 5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말순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그 종년이 무슨 일로 우리 집에서 쫓겨났는지 기억해 봐야겠어. 정혜는 옛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운각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여보세요, 김 사모님? 저 정혜예요.
혹시 옛날 우리 집에 있던 종년이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대답에 정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맞아요. 그 아이가 지금 재벌가 사모님이 됐다는 걸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혜는 계속해서 과거의 인맥들을 동원했습니다. 말순의 과거를 캐내어 딸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후 정혜는 직접 정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요청한 거였죠. 정은 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요. 정은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어머니가 될 분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정혜는 정은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은 씨, 당신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하녀였어요. 종년이라고 불렸죠. 정은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없긴 뭐가 없어요. 내가 직접 봤는데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겉만 번지르르 해도 종년의 피는 못 속여요. 그런 집안과 혼인할 수는 없어요. 정은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죠? 정혜는 정은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울거나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했거든요. 파혼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엄마의 과거가 어떻든 그건 엄마가 살아온 삶일 뿐이에요. 정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오신 엄마가 말이에요. 정혜는 정은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딸마저 어머니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편 정혜는 다른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하기 시작한 거였죠. 한강홀딩스 회장 부인의 숨겨진 과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예전에 하녀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런 정혜의 움직임은 말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살아온 말순에게는 나름의 정보망이 있었거든요. 사모님, 누군가 사모님의 과거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은 말순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정혜 씨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뻔했지. 말순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론의 부인 기사라도. 하지만 말순은 의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어. 네, 기자회견을요? 말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정혜 씨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해주지 뭐. 비서는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을 숨기려고 하는데 말순은 오히려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한강홀딩스에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말순은 당당하게 단상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한강홀딩스 회장 한말순입니다. 기자들은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최근에 저의 과거에 대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해서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순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50년 전 종살이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청운각이라는 대저택에서 일했었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충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은 그런 과거 없이 자랐고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사모님은 지금 누구입니까? 말순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와 다르다는 것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말순의 당당한 모습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더욱 진정성 있어 보였거든요. 정혜는 집에서 기자회견 중계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진 거였어요. 저 여자가 감히. 하지만 말순의 기자회견은 정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말순에 대한 동정과 응원이 쏟아졌거든요. 말순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솔직함과 당당함에 오히려 박수를 보냈어요. 숨기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어 보였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용기 있는 분이시네. 딸을 의사로 키운 것만 봐도 훌륭한 어머니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혜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진 거였거든요. 이럴 수가. 저 여자가 감히 나를 이용해서 동정표를 얻다니. 정혜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아들의 결혼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정혜는 아들 도윤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경한 자세였어요. 도윤아, 엄마 말 안 들을 거니?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도윤은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기자회견 봤지? 저런 지방과 혼인하면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하지만 도윤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오히려 더 존경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서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말이에요. 정혜는 아들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엄마 말은 듣지 않겠다는 거니? 엄마의 반대가 이해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정혜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유산 상속은 포기해. 엄마는 그런 며느리 절대 인정 못해.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그럼 끊으세요. 뭐라고? 정혜는 아들의 대답에 경악했습니다.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벌어도 정은이랑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도윤의 단호한 말에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윤아, 너 정말 엄마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니? 엄마도 중요하고 정은이도 중요해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도윤은 말을 멈췄지만 정혜는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반대하면 아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정혜는 결국 직접 정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독설적이었어요. 정은 씨, 나와서 얘기 좀 해요. 네, 어머님. 다시 만난 카페에서 정혜는 정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동정표 얻으려고 하더니 이제 우리 도윤이까지 세뇌시켰네요. 정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종련 출신이면서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정혜의 말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아무리 겉만 번지르르 해도 천한 피는 못 속여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정은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정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정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급히 엄마처럼 살 수 있다면 나도 급히 자랑스러워요. 정혜는 정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마저 어머니를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도윤이는 저를 사랑해서 선택한 거예요. 돈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라요. 정은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말이에요. 정혜는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했고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아. 종련 출신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다니. 정혜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요즘은 출신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잖아. 친구의 말에도 정혜는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얘기해? 하지만 친구는 오히려 정혜를 타이름했습니다. 너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해. 아들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니? 전화를 끊은 후 정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틀렸는 걸까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한편 말수는 정은으로부터 정혜와의 만남에 대해 들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말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정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은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편이에요. 그리고 도윤이도 마찬가지예요. 말수는 딸의 말에 위로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습니다. 정혜가 어떤 마지막 수를 쓸지 모르겠거든요. 정은아, 혹시 결혼식 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은은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엄마를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왔으니까요. 정혜는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0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맞서 싸울 힘이 있었으니까요. 결혼 준비가 한창인 어느 저녁, 정은은 엄마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표정은 밝지 못했어요. 계속되는 정혜의 반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도윤이 엄마가 계속 저희를 반대하시는데. 말수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은아,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엄마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으면서.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하면 엄마가 옛날에 묻길까봐 그랬어. 너는 그늘 없는 데서 컸으면 했거든. 정은은 엄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감당했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엄마, 말수는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만은 당당하게 살았으면 했어. 엄마처럼 고개 숙이고 사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살았으면 했거든.
정은은 엄마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말수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알고도 날 지켜주려 하니 이제 과거를 말해도 괜찮겠다 싶더라. 정은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의 모든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요. 말수는 딸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50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은아,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말수는 딸을 바라보며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16살 때 청운각에 들어갔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갈 곳이 없었거든. 그때는 정말 순진했지.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은은 조용히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종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지. 특히 정의 사모님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엄마를 정말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어. 작은 실수에도 무릎 꿇게 하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청운각을 나오게 되셨어요?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 사모님의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엄마를 의심했어. 엄마는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결국 쫓겨났지. 그럼 진짜 범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 정의 사모님의 친딸이 훔쳐서 친구에게 준 거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엄마는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난 뒤였거든. 정은은 분노했습니다. 무고한 엄마가 그런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길거리에서 며칠 동안 헤맸어. 그러다가 지금의 아빠를 만났지. 그때 아빠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엄마를 도와줬어. 말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줬지. 그래서 결혼하신 거네요. 그래. 아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그리고 너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 정은은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빠도 엄마 과거를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럼 아빠는 엄마에게 항상 말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수는 남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있어. 말수나, 이제 당당하게 살아.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라고. 정은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는지를 말이에요.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도윤이도 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달라. 엄마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그때 정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들려온 도윤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정은아, 우리 엄마가 또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결혼식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은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딸의 눈빛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어요. 도윤 씨에게 전해줘.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다 해결할 거라고. 정은은 도윤에게 엄마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정혜 씨와 정리할 게 있어.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움직일 거야.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말수는 딸을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는 더 이상 그때의 종년이 아니거든. 딸을 지킬 힘이 있어.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혜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면서 50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는 무릎 꿇지 않을 사람, 딸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이틀 앞둔 날, 정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각종 언론사에 긴급 기자회견 공지를 보낸 거였어요. 한강홀딩스 박도윤 마이너스 한정은 결혼 관련 중대 발표. 정혜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예고에 언론들이 들썩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급히 정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은아, 큰일 났어. 우리 엄마가 내일 기자회견한다고 해. 결혼을 취소한다고 발표할 것 같아. 정은은 당황했지만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도윤이 엄마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하지만 말수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정혜 씨다운 방법이지. 엄마 어떻게 하시려고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표정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도 준비한 게 있어. 다음 날 정혜의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어요.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윤의 엄마 장정혜입니다. 기자들은 정혜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아들의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겼습니다. 한정은 씨와의 결혼은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혼을 반대하며 파혼을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직전에 파혼 선언이었거든요. 한정은 씨의 어머니는 과거에 저희 집에서 하녀로 일했던 분입니다. 아무리 지금 재벌가 사모님이라고 해도 그 출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혜는 계속해서 말순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거였어요. 정혜는 말순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뭔가 준비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말순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어요. 기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정혜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과거의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딸의 결혼을 막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순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저는 청운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도둑으로 몰렸죠. 기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순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정혜 씨의 딸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귀중품을 가져갔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증거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50년간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정혜 씨, 이제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말순의 질문에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첫 번째 장면은 50년 전 청운각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말순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는
현재의 말순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지금은 당신이 고개 숙여야 할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했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순이 하녀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정은이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도 함께 나왔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등장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출신이 아닌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영상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의 당당함과 진정성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정혜는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기자회견이 오히려 말순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정혜 씨, 50년 전에는 제가 무릎 꿇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순의 말에 정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딸의 행복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딸과 도윤 씨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과거의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도윤은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앞으로의 장모님이 얼마나 강인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은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오늘 엄마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말순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야. 5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날 말순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행복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온라인에는 말순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멋있으시다. 진짜 품격이 뭔지 보여주셨네. 딸분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했지만 왠지 허전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말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놀랐지만 정혜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순은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처럼 들렸거든요. 50년 전 일,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무지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딸이 귀중품을 가져간 걸. 하지만 체면 때문에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말순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과였어요. 그 후로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졌죠. 정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를. 나는 평생 겉모습만 치장하고 살았구나. 말순은 정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말순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딸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정혜는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재산은 많이 물려줬지만 정작 인격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도윤이가 당신 딸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말순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 씨,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집도 없이 떠돌게 만들었잖아요. 정혜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이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모아둔 돈이에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매달 조금씩 저축해뒀어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정혜가 50년간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아뒀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걸요. 아니에요. 제가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받아주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정혜 씨, 그럼 이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해요. 우리 둘 이름으로. 말순의 제안에 정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도우면 어떨까요? 우리 둘 다 힘든 시절을 겪었으니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아이들 결혼도 축복해 주시는 건가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정은과 도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혜가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엄마. 도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화난 표정 대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정은 씨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지. 정혜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 씨,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어줄 거죠? 정은은 감동받았습니다. 그토록 반대하던 정혜가 이제는 받아주는 거였어요. 네,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도윤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결혼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기자회견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결혼식이 되었거든요. 정은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말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정은이 예쁘죠? 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정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의 어머니 장정혜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혜는 말순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도윤아, 정은 씨와 행복하렴. 그리고 정은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정은아, 엄마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말순과 정혜는 약속대로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